연신 두어 모금을 뻑뻑거리며 빨아당긴 태섭이 그제야 연기를 피해 눈을 내리깔며 말한다. 그래, 너그 형수 말도 맞기는 맞다. 네 아들도 한참이나 컸으이 이제 따로 살림을 나는 게 좋기는 하겠지. 걔도 내가 어찌 집의 일을 혼자 다 하겠노. 니도 알겠지만 내가 언제 농사일 보며 살았나. 갑자기 대책도 없이 가이. 내도 답답다. 속이 달아있는 태광도 연기가 코끝에 닿자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행님, 지도 한 대 태울랍니다. 태섭은 주머니에서 골련 한 대를 뽑아 건네고 입담배만 피우던 태광은 얼른 받아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불을 땡긴다. 행님, 뭘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집안일인데 지가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만일 힘에 부치기라도 하면 까짓 거 머슴 하나 두면 되지. 걱정 마이소 행님. 머슴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농사 관리를 몰이 하는 소리제. 너그 행수도 농사를 뭘 아노? 그저 가마일 셀 줄이나 알지. 그기야 상머슴 하나면 다 될 낀데 행님이 무슨 농사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또 지도 옆에 있으이 마음 놓으시고. 두 형제가 피워대는 담배 연기는 금방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담배는 피울지언정 연기는 또 매운 법. 태습이 눈이 매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선다. 너그 행수가 요량이 있는 게 분명하이 다 알아서 할 끼다. 그러고 좀 살만하다면서 어째 들에도 한 번 안 나가노? 둘러나 봐라. 저거가 다 알아서 한다 해도 네 눈이 한 번 더 보면서 쌀톨 하나라도 더 생기지. 허벅지 상처 핑계대고 방에만 있는 동생을 나무란다. 사실 소작꾼들이 농사 준비를 한다고는 해도 그래도 주인이 둘러보면 하다못해 걸음 한 짐이라도 더 내다붙는 게 사실이고 못자리도 정성 들여 돌보게 된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돼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 나가는 태습의 뒤에 대고 태광은 문고리를 잡은 채 변명을 한다. 태습이 대문을 나서고 분가 소식을 들은 태광도 기분이 들떠서 문을 열어놓은 채 담배 주머니를 찾아 입담배 한 장을 꺼내서 손으로 비벼 종이에 말아 침을 바른다. 형은 아리랑을 피우는데 자기는 그럴 돈도 없어서 그저 궁상이나 떨고 있는 게 한심했지만 지금 기분은 마누라가 화냥질을 했다 해도 웃어줄 것 같이 좋기만 하다. 한 모금 깊숙이 빠른 후 내뱉는 중에 갑자기 날카로운 말소리가 담 너머쯤에서 들린다. 마누라 소리다. 미친년을 거둘라면 지대로 거둬야지. 밖에는 와 내놓노? 니도 학교 끝났으면 퍼뜩 집에 안 오고 그서 그 지랄 하고 있노? 두 아이를 앞세우고 작은 아지매가 씩씩거리며 험한 소리를 한 입 가득히 물고 들어온다. 니는 와카노 시끄럽구로. 태광이 문설주에 기댄 채 말하다가 아직 내뱉지 못한 연기가 막혀서 컥컥거린다. 누군 누구겠는겨? 창호 어마이지. 빙신을 지가 밖에 내놓고 아들이 놀린다고 내보고 지랄을 하노. 말은 태광이한테 하면서 고개는 담 너머 창원의 집 쪽으로 돌려서 볼을 실룩거린다. 시끄럽다고만. 그건 그렇고 광수 니는 재수될 곳 큰아버지 방에 가서 숙제해라. 마누라는 좀 들어오고 내 좀 보자. 니도 그렇지. 앞으로 얼쑤이 보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응? 퍼뜩 들어가서 공부해라. 작은 아지매는 아들 광수 등을 가볍게 밀어 태습이 방으로 보내고 머리에 쓴 수건을 내려 치마폭을 훅 털어내며 방으로 들어온다. 광수가 어쨌는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묻는다. 얼쑤이가 저그 집 앞에 앉아있으이 동네 아들이 막 짝대기로 치마를 들차 쌓고 했는기라.
그걸 보고 창호 어머니가 막 내보고 지랄을 안 하는겨. 빙신을 밖에다 내놓기는 와 내놓노? 허, 참나. 불알도 연결도 안 한 자석이 치마는 와들 주노? 하면서 또다시 담배 하나를 만다. 금방 꺼놓고 또 담배를 피울랐고? 코맵다구마 고마 하소. 마누라는 담배 주머니를 빼서 옆으로 밀친다. 태광은 아랑곳 안 하고 성냥을 붙이고 마누라 얼굴을 쳐다보며 어기양양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다. 니 분가하고 싶다 했지? 해줄까? 한마디 하고 눈을 내리깔며 담배를 빨아당긴다. 분가? 캤지. 내가 분가하자고 병원에서부터 당신한테 안 캤어. 근데 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광을 쳐다보다가 무슨 감이라도 잡힌 듯 갑자기 앉은 채로 서방 코앞으로 다가앉는다. 무슨 말이 있었지? 글쎄? 말해보이소. 형님이 갑디까? 아니면 아주버님이 갑디까? 능글맞게 삐딱하게 고개를 젖혀 담배를 피우며 피식 웃는 태광은 대답을 안 한다. 말 좀 해보소 이 양반아. 하면서 작은데기 태광의 소매를 잡아 흔든다. 아니 무슨 특별한 말은 아니고 아까 행님이 들어와서 카더라. 우리 분가시킨다고 행수님이 그랬단다. 아주버님이? 보소 내가 뭐라 했어. 우리가 용심을 지기야 해줄 길 안 해십니까? 아이고 인자 우리도 따로 사네. 어?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치는 작은댁은 잇몸이 벌겋게 드러나도록 웃는다. 살림을 내주면서 땅 얘기도 했을 게 분명한데 그 말은 없었는겨? 금방 다른 얼굴로 변한 작은댁은 묻는다. 동서 그늘에 묻혀 살면서 천석지기 땅 농사를 지어도 동네 사람들한테 유세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밥상까지 차려 올리는 것이 늘 불만인 작은댁이 이제 자기도 주인 행세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온몸에 오미 돋듯 스물그리고 좋은데 욕심 많은 그 마음속에 땅 욕심을 챙기지 않을 리 없겠다. 그런 말은 없었다.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하니 내도 이 집의 둘째 아들인데. 하면서 태광이 걷어붙은 바지 속에 아물어가는 허벅지 상처를 어루만진다. 작은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태광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본다. 머릿속으로 감당하기 힘든 계산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한데 기어이 복잡함이 힘들어진 작은댁이다. 진저리 치듯 머리를 두어 번 흔들어대고 지 생각인데 광수 아버지 가만히 있어서 그저 집하고 땅하고 주는 대로 받고 따로 나섭시다. 이 집의 종손이 누가 될 깁니까? 광수 뺏기 더 있습니까? 나중에 다 우리끼 될 낀데 괜히 말 맹글지 마입시다. 마치 큰 결론이라도 찾은 양 입을 찰싹 다시며 서방을 본다. 네 말이 맞다. 다 광수 앞으로 될 낀데 괜히 시끄럽끄러 하지 말아래. 마누라와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마누라를 경고하듯 눈을 치켜뜨는 태광이다.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인겨. 광수가 10살이니 12해가 됐네. 하면서 작은댁은 연신 싱글벙거리다. 둘둘 말렸던 핫바지를 풀어내리던 태광이 내는 너네 한번 나가 볼란다. 인자는 걸어도 되니 모짜리도 보고 농가리도 봐야지. 니는 한번 둘러봤나? 하곤 묻는다. 자기 대신 소작꾼들 동료라도 했느냐는 물음이다. 소가 모질해서 가는 기 더딥디다. 남의 소 빌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야를 해도 더디고
손은 소대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 아닙니다. 소가 빙이 날까봐서 빌리주도 안 할락하고 아이고 당신이 좀 나서서 말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소 없는 사람들은 모내는 날짜도 못 맞출 깁니다. 끙 하면서 불편한 듯 다리를 절며 태광이 나서고 작은 댁은 쪼르르 안채 마루로 간다. 행님요 나와 보이소. 나물이나 따듬어 주이소. 씨는 저녁 지을랍니다. 아까 집에 들어오면서 밭에서 뽑아온 소쿠리 가득한 배추며 시금치를 대청에 올려놓고 큰 댁을 부르는 것이다. 안방문이 열리고 그저 아무 말 없이 큰 댁이 마루 끝으로 와서 나무를 다듬는다. 나물이 좋네 동서. 모처럼 동서를 부르며 싱싱한 나물들 뿌리를 비틀어 잘라낸다. 그래예 행님. 하루가 다르게 안 큽니까? 봄배추는 벌써 농활락합디더. 하도 좋아갖고. 물동이를 한 손에 들고 따뱅이를 머리에 올린 채 따뱅이 끈을 입에 물고 부엌을 나서며 환답한다. 그동안 퉁퉁거리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어쩐지 말끝이 상냥하다 싶어 큰댁이 고개를 들어 마당을 걸어나가는 작은 댁을 본다. 휘적거리며 가는 모양새가 한동안 심통 부린 것하고는 영 딴판이다. 저것이 벌써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하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알 일인데 들었으면 어쩌랴 싶어 그냥 다듬던 나물 밑둥치를 잘근잘근 자르고 떡잎을 고르고 하다가 문득 저 멀리서 들리는 소몰이 소리와 눈에 나타나는 들판 한가운데 봉긋한 태봉산을 보는 둥 마는 둥 손길을 멈추고 과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생각대로 뜻대로 될 것인지 그녀의 당찬 모습처럼 덜렁 아들 하나 낳아주고 가버리면 종부로서 비록 자기 배로는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영김씨 집안을 위하여 그것을 손수 진두지휘하였다는 거룩한 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입장은 여전히 종부이고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겠다. 신령님, 삼시님, 조상님, 제발 그리 되게 해주소서. 생각을 추스르며 남은 나무를 다듬어 마치자 작은 댁이 턱 밑에 떨어지는 물을 훔쳐내며 기뚱기뚱 가볍게 물을 이고 온다. 서방님 보고 좀 져달라 하지. 무겁겠네. 그래도 동서인데 손을 아끼는 자기가 좀 미안한 감이 들어 한마디 한다. 광수 아바이는 여자가 할 일이라 하면서 절대로 안 해줍디더. 입에 문 끈 때문에 말이 오물거리지만 대답이 시원하다. 서방에 대한 원망도 섞이지 않게 들리니 저것이 오늘 무슨 영문인지 기분이 좋은 것이 틀림없다. 물을 부엌의 물단지에 붓고는 작은 댁이 마루에 와서 걸터 앉아 숨을 고르며 손으로 나무를 추스르며 말한다. 행님요. 말을 할 듯 하면서 눈은 나물 소쿠리를 보고 그냥 끊는다. 궁금해 죽겠는데 서방한테 들은 것이라고는 그저 살림 내준다는 것밖에 없겠다. 말이야 그저 주는 대로 받아서 나가자고 했지만 그게 어디 예산 일인가? 두 아들 데리고 대갓집처럼 살고 싶은 작은 댁이다. 친정 나들이에 비단 옷으로 자랑도 하고 싶고 안방에 옷칠 잘된 문갑이며 자개 장롱도 들이자면 땅마직이라도 넉넉히 받아야 할 일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중치 끝이 스물거리는 작은 댁이다. 왜 그래? 말을 하다가 말아? 큰댁이 한쪽 다리를 세우고 동서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묻는다. 아니라 예. 저녁에 뭘 할까 해서 예. 좋은 나물이지만 매일 먹어야 잘못하면 근이 배기게 심더 하면서 해벌레 웃는다. 속내가 들키지 않도록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것이다. 그래? 하긴 겨울 내내 못 먹었다고 봄나물을 많이도 해먹었지 요새. 광에 조기가 몇 마리 남았을까? 단지 속에 묻혀있어 보리를 헤쳐봐야 알겠네. 네, 봄새. 하면서 허리를 일으켜 세우고 광으로 간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광은 열쇠로 잠겨있고 시어머니가 죽은 후 그 열쇠는 오직 큰 댁만 지니고 있다. 광에는 늘 풍요로운 식자재가 들어있다. 잦은 제사에 쓰이는 육포부터 황태, 조기, 대구포, 문어하며 귀하다는 꿀이며 홍삼에 깨나 파까지 그저 살림에 쓰이고 귀한 것은 항시 비축하여 두는 곳이다. 쇳대를 열고 허리를 굽혀 단지 속에 찬 겉보리를 헤집어 속에 있는 조기를 털어낸다. 우리 식구 한 끼 먹을 것은 충분히 되네. 4마리는 되니 오늘은 이걸로 하세. 2마리 구워서 남자들 상에 올리고 나머지는 찌개로 하지. 노랗게 말라 쪼그라진 귀한 조기다. 남들은 피죽도 마다 않고 먹어대는 춘궁기 아닌가. 쑥을 뜯어 섞어서 끼니를 불리거나 송기를 훑어 속피를 무려 우려내고 다시 양잿물로 하루를 재운 다음 빨래방망이로 사정없이 두드려 뽀얗게 속살이 피어나면 그걸 아무 곡식가루나 밀가루에 섞어서 또 양식을 불리는 게 다반사인 때에 감히 조기구이나 찌개를 끓여서 알곡밥하고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갓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신바람난 작은 댁은 엉덩이에 풍구 달린 듯 훨훨 불지피고 조근조근 칼질하고 척척 들이고 날리고 넣고 젓고 지글거리는 조기 타는 냄새에다 곁들여 젖국물에 생배추 절임까지 그야말로 근간에 본 적 없는 한 상을 척척 차리는 중이다. 엄마!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깬 듯한 얼굴로 작은 놈 재수가 정지로 들어서며 배고프다 한다. 시아는 얼굴도 돌아보지 않은 채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묻는다. 아직 잔다. 숙제하라 캣띠만 잠만 디비 자. 퍼뜩 깨어라. 저녁 먹을 시간 됐다. 아이가 부식거리며 나가고 작은 댁은 큰 소리로 안을 보고 말한다. 행님요, 웃자까요? 저녁은 다 됐는데 예. 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기다린다. 2양반 다 없으니 좀만 기다리세. 아직 날이 밝으니 아들이 배고프다 하면 먼저 먹이고.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감이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비린 반찬에 군침도 돌고 배도 시장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작은 댁은 아이들 먹일 작은 소반을 꺼내서 주섬주섬 반찬을 올리고 잠시 멈칫하다가 노릿노릿 잘 구워진 조기 1마리를 상위에 놓는다. 마음이 좀 불편한 이유는 저 안방에 앉아있는 여자가 알면 어른들 상에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아이들한테 먹이냐고 눈총 줄 게 뻔해서다. 강수야, 퍼뜩 저녁 먹으라. 안 나오나? 걷는 방에서 잠이 들어버린 놈이다. 낮에 엄마한테 등줄기 얻어맞고 끌려와서 큰아버지 방에 갇혀 숙제하다가 잠이 꼬박 들었던 모양이다. 방에 가그래. 내 상 들고 갔구만. 아래채 자기들 방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같으면 대청해서 먹을 것인데 조기 1마리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방 안으로 가자는 것이다. 안방을 한번 힐끗 하고는 쏜살같이 작은 소반을 들고 아래채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뒤이어 재수가 오고 광수가 들어왔다. 이야, 고기 있다. 재수는 털썩 상머리에 앉으며 환호성이다. 작은 댁은 재수 머리를 쥐어박으며 한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한다. 낮에 혼이 나서인가 광수도 조기를 보고 한마디 할 뻔도 한데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든다. 작은 댁은 조기살을 이리저리 발라서 이놈저놈 숟가락 위에 올려주면서 너그 큰 엄마한테는 조기 먹었다고 하면 안 된대. 알겠제? 입에 밥을 한가득 물은 작은 놈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큰 놈은 그저 엄마를 바라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눈치다. 좀에만 기둘리래. 엄마가 인자 맛있는 거 마이마이 해줄 기다. 그라이 너그는
그저 학교 잘 댕기고 공부나 잘하면 되는 기라. 알겠나? 하고는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큰 놈머리도 쓰다듬고 작은 놈머리도 쓰다듬고 한다. 덩그러니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다는 자만심에 심취하는 작은 댁이다. 이튿날 아침에 걷는 방에서 태섭이와 아침을 먹은 태광은 아래채 소우리 옆에 붙은 방문을 열어 젖히고 잔뜩 쌓인 잡동사니들을 쳐다본다. 칸이 3개로 만들어진 아래채는 소우리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로 방이 2개인데 제일 위의 방을 태광이 신혼 때부터 써왔고 그 옆의 방은 머슴이 나간 후로는 그저 물건이나 나락가마니를 쌓아놓는 곳으로 변해버렸는데 아침 밥상에서 태섭이가 동생 보고 그 방을 비우고 오늘 지목수가 오면 그들도 보고 쓸 수 있게 손볼 거라고 했다. 무엇보다 담 넘어 별채를 수리해서 자기들 내외를 분가시킬 것이라는 형수의 계획도 듣고 논도 태봉 서쪽에 있는 스모마지기를 떼준다는 말도 들었다. 땅은 마음에 드는 물길 좋은 곳이라 흡족하고 천석군 집안의 동생한테 준다는 스모마지기라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누라한테 이미 말했듯이 그저 주는 대로 받아 나가고 나중에 어차피 아들이 커서 종손자리를 이어받으면 힘 안 들이고 다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 별로 마음이 안 쓰이지만 집이 영 성에 안 찬다. 하필이면 바로 옆집이란 말인가. 좀 뚝 떨어져 살면 나몰라라 하고 내일만 할 수 있겠건만 바로 옆이라니 밥그릇만 따로 차리지 삽자루는 여전히 이 집의 것을 쓸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에 흥이 안 난다. 아니 어쩌면 잠만 다른 집에서 자지 밥그릇도 한 부엌에서 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어 젖혀둔 채 아침 설거지에 분주한 마누라를 찾아 부엌으로 간다. 광수야, 나직이 부른다. 가마솥을 걸레질하던 마누라가 고개를 돌려보고 와요. 니 좀 들어온나? 여전히 낮은 목소리다. 조용한 음성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작은댁이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간 서방을 따라 아래채 방으로 들어선다. 와요. 뭔데? 손에 물기 가득한 것을 치마폭으로 닦아대며 묻는다. 아침 물 때 행님이 카더라. 저 옆에 있는 별채를 손봐서 우리한테 내준다고. 심통한 얼굴로 담배를 말아 올리는 손만 쳐다보면서 말을 던진다. 작은댁은 아무 말이 없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당기도록 그저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마누라다. 무슨 일에나 들썩거리기 일수인 마누란데 처음 나는 살림집 얘기를 듣고도 묵묵부답이다. 이상해서 고개를 빼고 마누라의 눈을 들여다보는 신용을 한다. 니 와 말이 없노? 작은댁은 알량한 머릿속에서 열심히 생각 중이다. 생각이야 뚝 떨어져 눈치 안 보고 산다면 동서 시집살이를 벗어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집 재산이 다 광수 것이 될 것인데 차라리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친다. 작은댁은 마음을 다잡은 듯 입을 닫은 후 눈을 야무지게 뜨고 보소 광수 아버지에 그게 낫습니다. 이 집에 돌아가는 게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긴데 우리가 멀리 살면서 그게 그리 됩니까? 다 강수 몫인데 우리가 옆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그래도 기와집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 하입시다. 태광이 물끄러미 마누라를 본다. 오늘따라 이놈의 마누라가 왜 이리 영리해 보이는지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구석까지 짚어서 이를 해석하는 마누라가 신통해 보이고 그저 잠시 심통했던 자신이 우습다. 니 참 이쁘네 오늘. 너털 웃음을 지으며 안 하던 말까지 덧붙여 내뱉으니 마누리 눈꼬리를 귀엽게 옆으로 째며 이 양반이 아침을 잘못 먹었나? 하고 말은 하지만 입은 여지없이 벌건 잇몸을 드러내며 한껏 벌어진다. 없던 정이라도 솟을 지경이다. 내는 옆방을 치워야 된다.
저걸 다 어디 놓노? 많은데. 담배를 재떨이에 끄면서 태광이 말한다. 옆방은 와예? 뜬금없다는 눈치다. 오늘 지목수가 와서 별채를 수리할 모양인데 옆 방구들도 손보게 할 기란다. 행님 말씀이. 광수 아버지예, 당신은 그저 행님이 하자는 대로만 해줘. 그러고 무슨 일이든지 꼭 지한테 말하고 예. 내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는 입을 굳게 다문다. 딴살림을 나게 된 작은댁은 비로소 머릿속에 딴 세상이 생긴 것이다. 자기들만의 세상. 그동안 그리도 벼려왔던 그 세상. 뜻대로 할 수 있을 그 세상. 갑자기 사지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세상이 도래할 터라 이제는 서방한테도 자기에게 상의하라는 말까지 한다. 니한테 말을 해? 생각이 있어? 니 참 웃긴다. 니 생각이 뭔데?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태광이 마누라를 놀린다. 내는 전기 치워야 됩니다. 그저 내 말대로만 하소, 당신은. 하고는 얄짤없다는 표정으로 서방의 비아냥에는 대꾸도 없이 나가버린다. 남들은 목숨 걸고 하는 재산 싸움인데 태광이네는 논 스무마지기가 그들의 대화에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광수를 앞세운 둘만의 달콤한 생각에 헛배만 잔뜩 불러있으니 그깟 스무마지기가 대수인가. 먼지를 날리며 태광이 가마니를 드러내고 자루를 옮기고 아랫방을 치우는 동안 작은댁은 부엌일을 마쳤는지 치마를 잡고 대청 앞에서 안방에 대고 한마디 한다. 행님요, 지 좀 들어가도 됩니까? 금방 문이 열리고 앉은 채로 큰댁이 얼굴을 내민다. 들어오게. 난 장롱 정리를 하던 중일세. 날씨가 더워지니 봄옷이나 여름옷이나 챙기느라. 아랫방을 치우던 태광이 눈을 힐끗 안 채로 보며 속으로 저놈의 마누라가 뭐하러 저 방을 가나? 하고 미덥지 못한 듯 느끼는데 닫아버리는 안방문 사이에 마누라의 검정 치맛꼬리가 끼어져 있다. 아침에 광수 아바이가 카대에 우리가 별채로 갈 끼랐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작은댁이다. 그것이 우스운 듯 큰댁은 입에 미소를 띄우며 왜? 자네 딴살림 나기를 바랬는데 싫은가? 하면서 정리하던 옷가지를 챙긴다. 언제에? 바로 옆이라서 뭐 행님 일도 거둘 수 있고 좋아서 카지에 하면서 손을 젓는다. 그래도 그 별채가 조금만 손보면 쓸만해. 아래채 단칸방보다는 훨씬 나을 걸세. 와 아닙니까? 지는 기와집이라서 좋습니다. 지붕 이을 일도 없을 끼고. 해벌레 웃는 작은댁이다. 그란데에 우리 묵고 살 땅은 얼마나 내주실 겁니까? 아주 겸손한 말투로 묻는다. 엉뚱하다는 듯 큰댁이 옷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며 응? 그 얘기는 못 들었나? 영감이 아주버님한테 이미 말했을 터인데 스무마지기 내주실 거라네. 자기가 결정해놓고는 영감이 내준다고 한다. 잠시 계산을 해보던 작은댁은 체념한 표정으로 예, 고맙습니다 형님요. 걔도 밭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논이야 논이지 밭하고는 또 안 다릅니까? 밭도 좀 주이소 형님요. 뒷산 그 삐아래 있는 거 그것만 주시면 지는 됩니다. 대답도 않고 장롱속만 이리저리 뒤지는 큰댁도 생각해보니 고추며 깨며 밭에서 거둘 것들이 따로 있는데 덜렁 논만 떼어준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도 든다.